2차 부등식 마풀의 일부분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880번부터 884번까지 전체 다 해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80번 보실게요. 3 이상 5 이하인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다음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의 최소값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제한된 범위를 갖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한된 범위에서 그럼 우리는 제한된 그래프를 가질 거예요. 분명히 이차 함수는 이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된 범위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걔가 0 이하야. 그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먼저 내가 저기 분홍색 친 부등식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얘 어디로 블록하죠? 아래로 블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 말이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k 플러스 3. 그리고 얘는 제한된 범위를 가져요. 제한된 x의 범위를 갖고 그것은 3부터 5까지예요. 근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칭축이 정해져 있습니다. x는 2에서 대칭축을 갖고 물론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일 것이에요. 근데 나의 지금 제한된 범위가 3부터 5까지이므로 내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가지냐면 3이니까 2의 오른쪽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쯤이 여러분 x는 3이겠죠. 그리고 이만큼이 x는 5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한테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프도 제한된 만큼 그려지겠죠. 여기가 3부터 5까지의 제한된 x값이니까 제한된 그래프다. 그 다음에 둘 다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우리의 제한된 그래프도 등호가 들어가게끔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얼만큼만 보면 돼요? 우리는 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실제로 이런 문제 푸시다가 지울 일은 없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는 파악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이만큼만 내가 원하는 제한된 범위에 제한된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얘가 0 이하다. 그러면 우린 이 그래프가 0 이하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게 y는 0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y는 0. 즉 무슨 축이에요? x축이죠. x축 아래쪽에 물론 x축까지 포함해서 이하니까 x축 아래쪽에 위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그래프가 또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함수값이란 개념을 알아요. 이 제한된 그래프의 함수값이 커봤자 얼마 이하야? 커봤자 0 이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걸 따지면 돼.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이 누구냐? 아마 x가 5일 때 나오는 값이 최대값일 것이고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전체 제한된 그래프의 함수값이 모두 다 0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3은 볼 필요 없이 우리는 5에서의 함수값이 0 이하인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y값에 저는 5를 대입할 거예요. 따라서 y는 이거 좀 치워주고요. y5는 2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8 마이너스 4k 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얼마 이하다? 0 이하다. 따라서 k는 2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값은 2번 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선 제한된 그래프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81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네요. 부등식 형태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이 부등식은 계산해 보시면 0부터 3까지의 x값의 범위를 주어져 있고요. 얘를 만족시킨 s에 대해서 나의 지금 부등식의 모습이 x제곱 마이너스 2x 어쩌고저쩌고 얘가 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때 A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우리 똑같은 이치로 이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하나를 그려줍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밑에 거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라는 이차 함수를 하나 그려주겠죠. 맞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칭축은 x는 1이 나올 것이고 나한테 제한된 그래프의 x값의 범위를 보니까 또다시 0부터 3까지라는 걸 인식하시면 0이라는 값은 선생님 1보다 왼쪽에서부터 1보다 더 먼 쪽까지니까 이만큼이 0이 해당되겠고 이만큼이 이제 x가 3일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래프는
이것만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0부터 3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없애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없어라는 얘기죠. 0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제한된 그래프를 얻었다. 그 제한된 그래프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쵸?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0은 사실 x축이잖아요. y는 0이니까 여기 있는 y는 0이라는 x축이 너보다 아래에 있을 것 이런 얘기죠. 또는 그래프가 얘 위에 있을 것, 물론 x축도 포함해서요.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해돼요? 또는 이 그래프 전체 함수값이 0 이상일 것이란 얘기겠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의 최소값을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초록색 그래프의 최소값이 0 이상이라면 나머지 제한된 그래프의 함수값 모두 다 0 이상이 되지 않을까? 가장 작은 친구만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가장 작은 친구가 0 이상이야, 나머지 전부 다 0 이상이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의 그래프를 잘 보니까 0부터 3까지라는 범위에서 보면 x는 1이라는 대칭 축의 값이 들어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래프의 최소값이 x의 양 끝값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칭 축에서 우리의 최소값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꼭지점에서 최소값 나왔잖아요. 아, 대칭 축의 x값을 포함하는 범위에서는 최소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그 꼭지점의 x값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는 사실, 물론 아래로 블록할 때요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을 대입해 봐야겠지. 그 y는 1이 뭐겠어요? 이게 최소값 미니멈 값이고 걔가 0 이상인지만 따지면 되는 거지. 대입해 보시면 1-2 더하기 a-2니까 너는 a-3으로서 0 이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a가 3 이상이니까 3이야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넘어가셔서 이제 882번 가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2차 부등식 다음이 성립할 때 실수 k의 최소값은, 그러면 2차 부등식 좌우변의 양쪽에 이제 식이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0 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도 우리가 한번 그려봐야겠죠.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형태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대칭축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우리는 x는 2분의 1에서 대칭축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한된 범위를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더 왼쪽에 있는 친구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좀 가까운 1에서의 함수값이 양쪽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여기는 이제 1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그래프가 살짝 왼쪽에 더 치우쳐지겠죠. 왜냐면 대칭축이 1에 더 가깝게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제 풀 때는 안 그러시겠지만 지금 생각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한된 범위의 그래프가 나오니까. 그럼 나한테 주어진 이 초록색의 그래프가 0 이하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그래프 중에서 최대값에서 이게 맥스잖아요. 최대값의 값이 함수값이 0 이하다. 이것만 따져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을 대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아, 물론 이 함수의 그래프를 써놓으시면 써져 있지만 이렇게 한번 쓰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 뭘 대입해야겠어요? y의 마이너스를 대입해야겠죠.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1 마이너스 k니까 5 마이너스 k란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가장 큰 놈이 0 이하야. 그러니까 따라서 k는 5 이상이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최소값은 얼마다? 5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방금 문제를 풀 때 경험한 걸 되짚어 보면요. 아래로 블록할 때 최대값은요. 다시 아래 블록할 때 최대값은 이렇게 왼쪽 x의 가장 왼쪽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아래로 블록할 때 최대값은 x의 오른쪽에서 나오든지 보니까 뭐냐면 아래로 블록할 때 최대값은 x의 양쪽 끝 둘 중 하나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예, 방금도 여기서도 최대값이 여기 5라는 양쪽 끝 x의 끝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소값은요. 양쪽 끝에서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최소값이라는 친구는 대칭축을 고려하기 때문에 양쪽 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값은 이렇게 1에서
즉 우리 대칭축을 포함하게 된다면 대칭축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 있게 돼서 이 최소값은 양쪽 끝값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살짝 정리를 드리면요. 이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드리고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할 때 우리가 제한된 x 값을 가야 제한된 x의 범위, 그 다음에 당연히 제한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렇죠?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제한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최대값을 물어봤다. 최대값을 얘기했다. 또는 이제 최소값을 얘기했다. 자, 최대값, 최소값은 살짝 그려보세요. 최대값은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겠죠? 아래로 볼록한 제한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양 끝에서 나오죠? 또 왼쪽으로 치우쳐 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이쪽에 나오겠지? 아, 최대값은 어디예요? x의 범위 양 끝 값에서 나온다. 양 끝값 중 하나겠죠? 둘 중 하나에서 나온다. 어쨌든 양 끝값 중 하나다. 그럼 최소값은요?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제한된 범위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봐. 그러면 얘 양 끝값에서 나오니? 아니에요. 얘는 양 끝값이 아니라 대칭축에서 나오게 될 거야. 이해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그려줘도 대칭축을 포함된 그래프라면 너는 반드시 대칭축에서 최소값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봐봐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나의 제한된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축을 포함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대칭축을 피해서 제한된 그래프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죠? 그러면 얘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요? 대칭축에서 나올까요? 아니에요. 얘는 대칭축은 여기 있거든요. 대칭축은 내가 구하고 싶은 제한된 범위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나와요? 아, 그냥 대칭축에서 가까운 값에서 여기서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x의 양 끝 범위에서 나온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대칭축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라면 그냥 대칭축에서 가까운 값에서 이제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지. 이 정도. 그럼 얘는 이제 양 끝값이니까 위랑 위에 거랑 이제 맥락이 같은 맥락인 것이고 얘는 대칭축에서 최소값이 나온다만 인식하시면 되겠지. 어쨌든 최대값은 양 끝값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됐고요. 이제 883번 할 차례네요. 자,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실수 x대에서 다음이 항상 성립할 때 실수 k의 최소값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도 넘겨주실 필요가 있다. 넘겨주시면 오른쪽으로 다 넘길까요? 그럼 2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0x 플러스 k 플러스 4가 0 이상일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k 플러스 4가 0 이상일 것. 그럼 얘 항상 성립하네요. 자, 그 전에 얘가 우리가 이걸 빼먹었는데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 x-2x 플러스 1이 0 이하니까 너는 마이너스 1부터 x가 2 이하일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된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겠죠. 자, 먼저 얘는 아래로 블록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크게 그려주실 수가 있고 대칭축은 지금 2분의 5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그죠? 그런데 나의 지금 제한된 범위에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2야. 그치? 그러면 얘는 있잖아. 잘 생각해보면 2보다 2분의 5가 더 크거든? 아,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가 이런 식으로 대칭축을 비껴나가게 왼쪽에 나오겠네.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살짝 한번 지워주면요. 물론 문제 푸실 때 지울 건 아니시겠지만, 자, 이렇게 지워주면요. 제한된 범위는 이렇게 대칭축을 벗어나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이제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얘가 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을 따져야 될 거야. 얘가 작았을 때 그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너는 전체 다 0 이상이 될 테니까 우리의 최소값은 2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이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y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최소값은 y에 2를 대입한 함수값이고 그게 0 이상이면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지. 계산하시면 2, 4, 2, 8 마이너스 20 더하기 k 플러스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니까 k 마이너스 8이 0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k의 최소값은
8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 다음에 884번으로 한번 가시면 될게요. 좀 지어줄 필요가 있죠. 여기도 혹시 쓸 수 있으니까 지어줄게요. 자, 884번 한번 가볼까요? 자, 1과 2 사이에 있는 2차 함수에 대해서 y는 2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가 항상 얘보다 아래쪽에 있도록 한다. 다시, 항상 아래쪽이야. 항상 아래쪽.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봐봐. 얘가 누구보다 여기 직선보다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이니까 항상 작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이기 때문에 우리의 2차 함수에 해당되는 2x제곱 더하기 1이 a의 x 플러스 1 직선보다 항상 작다 이런 뜻이겠지. 아래쪽이니까 언제 1과 2 사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작다. 그러면 2차 부등식 문제가 됐으니까 결국 우린 뭐 하면 돼? 다 이항시키면 될 거야.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a라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저 제한된 범위인 1과 2 사이에서 항상 0보다 작을 것을 요구하면 돼.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a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됐으니까 이 그래프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보시면 2차 함수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것이고 얘가 이렇게 대칭축을 갖겠지. 4분의 a라고 갖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이제 루틴대로 가서 1과 2의 제한된 그래프를 그리려 가려 했거든. 여기다 이제 제한된 그래프 이전에 제한된 범위 그리려고 했는데 잠깐만, 대칭축이 4분의 a잖아. 근데 a는 주어진 게 없는데? 아니 그럼 대칭축이 어디에 있는 거지? 1과 2를 어디다 그려야 되는 거지? 고민된단 말이야. 1과 2가 대칭축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1과 2가 대칭축을 포함 안 하는지에 따라서 제한된 범위 그래프의 모습이 달라졌잖아 그동안. 그치? 근데 지금 대칭축을 몰라. 그래갖고 막 당하고 있었거든? 여기 봐봐. 1과 2를 여기다 그려야 되나? 아니면 응? 아니면 지우는 기능이 있으니까 아니면 1과 2를 이렇게 널찍하게 1과 2를 이렇게 잡아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치우치게 이렇게 1과 2를 잡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되는 순간이다 이 얘기지. 그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걸 한번 살펴봤거든. 근데 구하는 게 뭐였냐면 뭐보다 작다야. 다시 뭐보다 작다거든. 다시 뭐보다 작다지. 그럼 뭐 해야 돼? 아, 나는 이 그래프에 뭘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이 그래프의 최대값을 신경 써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그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 목표가 이거잖아. 중간 과정이 일단 애매해졌는데 목표가 최대값을 생각하고 0보다 작다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까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리했던 걸 다시 보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최대값 아래로 블록할 때 최대값을 얘기하려면은 아래로 블록할 때 최대값을 얘기할 때는 대칭축을 신경 써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 어쨌든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어떤 그래프의 x의 양 끝값에서 나오잖아. 대칭축은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x의 양 끝값에서 나올 거란 얘기잖아. 이해돼? x의 범위 양 끝값 중 하나가 그중 큰 거겠지. 그 큰 게 그냥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잖아. 거기서 최대값이 나올 테니까. 아, 그러니까 대칭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이 논리를 잘 기억해. 우리는 결국 1이든지 아니면 2든지 이렇게 양 끝값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야. 양 끝값 중 하나겠지. 양 끝값에서 최대가 나오겠지. 이해돼? 아, 그러니까 우리는 y가 1, y가 2일 때, 즉 양끝값에서의 함수값이 둘 중 하나가 최대값일 것이고 그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시작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선생님, 근데 결국 1과 2 중에 누가 최대인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1이 최대면 1이 최대고 걔가 0보다 작다라 놓고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2가 최대면 2가 최대라 놓고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으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선생님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아, 그치. 굉장히 이제 센스 있는 접근이고 여러분 고심한 접근이긴 한데 잘 생각해봐. 너가 1이 만약에 최대값이라고 0보다 작다고 생각했잖아. 그럼 어쨌든 2는 봐봐. 0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1을 최대라 했잖아. 그럼 1이 0보다 작다고 놓지? 그럼 당연히 2는 1보다 작았을 거니까 너가 1이 최대라 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2는 0보다 작다야. 또는 있잖아. 봐봐. 또는 만약 2가 최대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놓겠지?
근데 그 전에 이미 2를 최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은 당연히 2보다 작을 거야. 그렇지? 물론 함수값 얘기야. 그렇지? 그럼 당연히 너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셔야겠지. 결국은 뭐야? 그냥 둘이 누가 최대인지 고민할 필요 없이 둘 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 결론이 그렇잖아. 1이 최대여도 2가 0보다 작을 것이고 2가 최대여도 1이 0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1과 2 둘 다 0보다 작겠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1도 0보다 작고 2보다 0보다 작겠지. 그렇게 놓고 이제 A의 범위를 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고민의 과정은 깊었지만 결론은 명료하다 이 얘기지. 둘 다 해봐. 둘 다 대입해서 0보다 작다 나오면 된다 이 얘기겠지. 그래서 대입을 이제 해볼게요. 밑에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y가 1일 때 y1은요 3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다. y가 2일 때는요 2, 4, 2, 8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9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다죠. 여기 계산하시면 a가 2분의 3보다 크다고요. 여기 계산하시면 a가 3보다 크다죠.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대 둘 다 만족하는 데가 어디예요? 아니 1도 0보다 작고 2도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해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이제 3이 되겠죠. 얘가 더 작은 범위잖아, 그치? 그래서 A가 3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가 3보다 크다를 찾으면 되는데 잠시만, 동시에 방향 잘못했나? 둘 중 하나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나 한번 볼게요. A가 3보다 크고 작다 작다 뭐에서 잘못했지? 아니네. 지금 보니까 아니, 과정은 맞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등호가 빠져 있죠. 선생님 이걸 놓쳤어요. 여기 등호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건 내 실수야. 1과 2 사이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1과 2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0보다 작다를 얘기하고 있죠. 이게 사실 그래프로 보면 명확하니까 살짝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1에서의 값이랑 그 다음에 2에서의 값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수값을 집어넣을 때는 봐봐.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친구, 여기까지 이제 생각하면 이제 완벽해지겠다. 여러분들까지도. 구멍이 이렇게 뻥 뚫린 친구죠. 그래프가. 그쵸? 근데 얘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아까도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제가 하면서도 제가 놓쳤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2에서의 함수값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2는 지금 우리의 x의 범위가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2를 구해놨고 그러면 2에서의 값이 있잖아. 사실 얘가 0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지. 이게 y는 0이어도 상관없죠. 왜냐면 2에서는 지금 함수값이 뻥 뚫려 있으니까 그 아래서부터 전부 다 이제 0보다 작게 되잖아. 그치? 무슨 얘기냐면 2까지도 0이 돼도 된다 이런 얘기겠지. 왜냐면 지금 x 값이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2까지 0이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있잖아. 비교를 드리면 이렇게 한번 나왔다 칠까? 이렇게 이제 1과 2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치면 있잖아. 얘는 0을 포함하면 안 되지. 우리 그래프가 지금 2까지 뻥 구멍이 다 채워진 친구잖아. 그러면 2까지의 그래프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가 0을 포함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친구고 얘하고 비교를 잘 하셔야겠지. 얘는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친구고 얘는 구멍이 지금 채워진 친구잖아. 얘는 0이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얘는 0이 들어가도 괜찮지. 이해되셨죠? 얘는 0 이하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다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분의 3 이상이고요. 너는 3 이상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엄밀한 필요가 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다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등호를 포함한다 어쩌고저쩌고 얘가 꺼냈던 게 있는데 사실은 모두 다 이제 등호가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등호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등호가 빠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캐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885번 가보겠습니다. 자, 885번 이거 보시면 0과 이번에는 더 주의해야 돼. 뭔 얘기냐면 여기 지금 등호가 들어있는 쪽이 있고 여기 안 들어있는 쪽이 있어.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다. 그죠? 윗 문제까지 조심해야겠지만 아래 거까지 우리 한번 신경 쓰면서 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얘가 항상 성립한다. 이때 실수 A의 범위는 구해다. 근데 어쨌든 아래로 블록한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얘가 0보다 크다네. 다시 제한된 범위에서 제한된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한 제한된 그래프가 0보다 크다야. 그럼 뭘 따져야 돼? 아까처럼 얘는 뭐보다 작다 할 때는 아까 얘는 뭐 했어? 최대값 따졌죠.
얘는 뭐 따져야 돼? 뭐보다 크다니까? 최소값 따져야 된다 이게지. 그럼 최소값 따질 때는 뭘 조심해야 돼? 아, 대칭축까지 신경 써야겠다. 좀 더 복잡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항상 성립할 때 실수 A의 범위는 하고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따지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시죠. 자, 먼저 얘가 아래로 블록한 걸 한번 신경 써 볼게요. 위에다 그리시는 게 편할 것 같아. 아래로 블록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 대칭축 얼마예요? 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지금 제한된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이니까 얘를 이제 어디다 그릴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겠지.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 생각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 따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얘가 이제 항상 성립한다는 거 좀만 이제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 항상 성립해? 언제일까? 실수의 범위 언제야? 뭐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되니까 같이 한번 따지러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여기 보시면 얘가 0 이상. 여기가 그래프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왼쪽에 치우쳐서 나올 수도 있죠. 0과 1. 그 다음에 얘가 그래프가 있잖아. 이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0 이제 복잡해 보이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0이 있고 이렇게 1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쪽 치우쳐서 0과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걸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최소가 나올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따져보면 되는데 이제 이 문제가 조금 귀여운 게 있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게 이제 필요한 게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이차함수 최대 최소 중앙고사 범위와도 좀 연결이 있는데 그래프 지워졌네. 보시면 아래로 블록할 때 선생님 지금 A를 고정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X의 범위가 여러분들 X의 범위가 이제 0과 1 사이니까 물론 이쪽에 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어요. 만약에 X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제한된 그래프가.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얘의 최대값을 따져야 되니까 아니 최소값을 따져야 되니까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물론 등호가 없지만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0 이상이면 되겠죠. 등호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치우쳐졌어요. 그럼 우리는 최소값을 여기서 따지면 되겠죠. 그리고 이 최소값이 얘는 0보다 커야겠죠. 등호 안 들어가고 등호 들어간 거 따져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최소값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대칭축을 포함할 때는 반드시 대칭축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지? 대칭축에서 얘가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이제 여러분한테 편한 범위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하나씩 다 따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단은 이걸 한번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한번 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이디를 살려서 푸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둘 다 한번 익숙해지게 만들어 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치우쳐질 때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 0과 1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그때라면 여러분들 최소값은 1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등호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등호가 없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까지는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0 이상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A 그러니까 3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첫 번째 여기를 첫 번째라고 할게요. 이 그래프를 첫 번째는 1번은 3 마이너스 A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이제 3 이하가 되겠지. A는 3 이하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0과 1 사이를 여기다 뒀기 때문에 A는 지금 현재 뭐보다 커요? 1보다 큰 상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지금 위치가 있죠. 0과 1이 여기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0과 1이 이렇게 안 있고 0과 1이 이렇게 안 있고 이 그래프처럼 이렇게 존재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1 이러면 최소값 어디서 나오죠? A에서 나오겠죠. 대칭축이니까. 그럼 대칭축에서의 값이 0보다 커야겠지. 그래서 A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겠죠. 집어넣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 0보다 커야겠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럼 A 마이너스 2 그럼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1과 A가 2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근데 나한테 지금 주어진 범위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여기서 제한된 범위는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더 좁은 범위 2번은 이걸로 나오겠죠. 그다음 3번은 뭐냐면 이번에는 A는 이제 상관없고 0과 1이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1일 수 있겠지. 이해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라면은 이제 a가 그 전에 0과 1에서 어디서 최소값이 나와? 0에서 최소값이 나오지? 그래서 0을 대입할게.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이제 다 사라지고 a 플러스 2만 나오지. 너가 이제 0보다 커야겠지. 얘들 커야겠죠? 커야 되니까 너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런데 지금 0이 이쪽에 있잖아. 그럼 a는 0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0 이렇게 추가시켜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아까 나온 걸 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1과 2번, 1번, 2번, 3번이 이제 다 가능한 거 아니겠어? 이해돼? 가능한 A의 범위잖아. 이거 성립하는 범위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1, 2, 3번을 다 이제 모두 다 한꺼번에 겹칠 필요는 없고 1번 되는 영역, 2번 되는 영역, 3번 되는 영역 모두 다 이제 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A는 지금 1과 3 사이죠. 그래서 1과 3 사이 1, 3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0과 1 사이 0과 1 사이 등호 단위니까 0하고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겠지. 이해되셨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a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0 넣어봐. 이제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간 데 있잖아. 0 넣어보시면 0 되면 얼마? x제곱 더하기 2니까 항상 0보다 크죠? 넣어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a가 1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3이죠. 너는 항상 0보다 크죠. 절대분식이니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 범위는 이제 마이너스 2부터 3 이하다. 이런 식으로 아까 3 등호 들어갔죠. 그래서 이 다 합치신 이 범위가 이제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답으로 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요. 이런 범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제 다른 풀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냐면 먼저 x의 범위를 구해 놓는 거지. x의 범위를 x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 0부터 1까지잖아. 그러니까 x축이 이제 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x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x축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그다음 뽕 뚫린 1까지 이런 x축이 있다고 x축에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2차 부등식이 전부 다 이제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0과 1 사이에서. 그렇죠? 그럼 그래프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거지. 하셨나요? 그래서 x축의 그래프의 모습은 대칭축이 이렇게 치우쳐져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대칭축이 여기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만 이제 우리가 0보다 크면 되니까 또는 대칭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축이 이쪽으로 치우쳐서 나올 수도 있죠. 이게 a거나 이렇게 x축을 고정하고 x값을 기준으로 설명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일 때 이제 1보다 클 때 이렇게 놓고 풀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을 따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설지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A를 고정하고 0과 1을 움직이는 걸 더 선호하긴 해요. 여러분 이게 취향차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우리가 이제 이 단원이 지금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부등식인데 사실 이제 이 전전 유형이 뭐였냐면 바풀에서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그냥 실수 전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게 이제 우리의 유형이었어요. 실수 전체에서 성립하는 그러니까 실수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는 그걸 얘기했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문제들. 근데 그런 걸 한번 우리 왜 선제 조건은 그런 걸 풀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2차 부등식 있죠. 2차 부등식이 0과 1이라는 이 제한된 범위랑 상관없이 혹시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A의 조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X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선제 조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가 있잖아. 얘가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A의 조건은 뭘까? 그러면 이제 X가 0 이상 1 이하에도 뭔 상관이야? 그냥 항상 성립하는데 저게. 그럼 그거 무조건 A의 범위잖아. 일단 답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래로 볼록하고 너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돼? 얘의 조건이라면 x가 0과 1 사이가 아니더라도 또는 거기 0과 1 사이더라도 항상 성립하는가 그런 a의 범위는
무조건 된다 이런 얘기겠지. 어쨌든 내가 구하려는 답의 전체는 아니겠지만 구하려는 답의 일부는 될 수 있겠지. 그 A의 범위가. 이해돼? 0과 1 사이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의 범위인데 0과 1이든 0과 1이 아니든 성립하는 A의 범위라면 어쨌든 0과 1 사이에 성립하는 범위의 답의 일부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봤더니 판별식 해보니 이제 짝수 판별식이죠.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다. 얘가 이제 0보다 작을 조건이니까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A가 2 사이다. 이런 얘기겠지. 이해되셨어요? 아, 구해놓고 보니까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1과 2 사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면은 x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다시 마이너스 1과 2 사이야? 그럼 무조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이해돼? 이해돼? 마이너스 1과 2 사이야. 그럼 항상 성립해. 그럼 벌써 여러분 보기 지울 수 있어. 이거 꺼져져. 이거 꺼져. 왜?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니까? 얘는 무조건 답이 된다니까? 이거 안 포함하잖아. 너 날라가 이거지. 이해돼?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1, 2 사이야? 그리고 봤더니 보기 이제 지우고 나머지는 다 포함하고 있지. 얘는 정확하게 그 사이만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이제 마이너스 1과 2는 포함하고 있죠.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고르시더라도 3번 고르고 넘어가면 기본도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요? 어쨌든 A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무조건 성립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살짝 비틀어 보면 무슨 얘기냐면 A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는 무조건 성립하니까 다시 따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얘가 무조건 성립하잖아 얘들아. 그럼 따질 필요가 없다 얘기했지.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까 A는 뭐였죠? 대칭축이었어. 아,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는 따질 필요가 없다 얘기야. 이해돼요? 다시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들어있을 때는 그래프가 뭐 최소값이 최대값이 이런 얘기를 따질 필요가 없어. 항상 성립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프를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이거 살짝 써놓고 할게. 공간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과 2에서는 항상 오케이. 이거 하나 써놓고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얘기해 볼게.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를 다시 생각해봐. 이 그래프는 지금 아래로 블록하거든. 요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될 것이야. 알겠죠? 자, 그런데 얘 대칭축이 지금 뭐였냐면 우리가 A라고 알고 있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 제한된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던지 아니면 대칭축을 포함하는 그래프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치우치던지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봐봐. 대칭축을 만약에 A를 포함하려면 0과 1이 그러면 이런 느낌 아니야? 맞지? 0과 1이 포함하면 이런 느낌 아니냐고. 이런 느낌. 이해돼요? 됐지? A가 0과 1에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대칭축을 포함하는 제한된 범위잖아. 근데 방금 뭐라 했어? 마이너스 1과 A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 있을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야. 뭐야? 0과 1 사이 있을 때 이제 따지러 갔는데 근데 생각할 필요가 없대. 심지어 여기까지 이렇게 넓은 범위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대칭축이 0과 1,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있을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야. 이해돼? 0과 1이란 것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는 뜻이니까 걔는 이제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뭐만 따지면 돼? 아, 이제 쉬워졌다 이런 얘기지.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얘가 그냥 0과 1이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진 것만 생각하라 이거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대칭축을 포함하게 된다면 0과 1 사이에 A가 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는 뜻이니까 항상 성립하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 아니 오른쪽 항상 그 끝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따져주는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0과 1이 양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가 따져야지. 0에서는 등호가 들어있고 1에서는 등호가 빠져있으니까 이런 그림이죠. 제한된 범위가. 이제 다른 색을 할까요? 어떤 느낌인지 받아들여봐요. 이렇게 돼서 등호가 이렇게 뽕 빠지겠죠? 그 다음에 0과 1이니까 여기서 0이고 여기서 이제 1이면 여기는 등호가 이제 들어있고 여기는 등호가 이렇게 뽕 빠지는 이런 느낌이죠. 됐어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왼쪽에 치우칠 때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요? 이제 1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y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0은요? 0에서의 최소값은 이제 0과 1 사이 여기 오른쪽에 치우칠 때는 최소값이 0에서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이 최소값이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입하러 갈게 실제로. 그치 이제 대입하러 갈 것인데 천천히 이 y 값 지금 주어져 있죠.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뭐 따지면 된다고? y는 1. 여기서 y의 1이 이번엔 0 이상이면 되겠지. 등호가 없으니까. 그 다음 여기서는 y가 0, 얘는 등호가 있죠. 그러니까 넌 확실히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 되셨나요? 물론 왼쪽에 치우칠 때는 a가 1보다 크다 경우고 오른쪽 치우칠 때는 a가 0보다 작다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이제 y가 1, 0 이상이야. 1 집어넣었을 때. 그럼 대입해보시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겠지. 이게 0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3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선 0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니까 0 대입하면 a 플러스 2죠.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야. 그럼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각각 신경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지. 다시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a는 1보다 크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등호가 없으니까 1까지 포함해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그냥 크다 크다라고 할게요. 그죠? 어쨌든 a가 이제 오른쪽에 있으니까 1보다 크다. 이거 줄여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데 이제 a는 봐봐 0보다 작다죠. 작다. 그러니까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한번 표시해 줄게요. 돼요? 그럼 이제 내가 구한 범위를 잘 봐. 1과 어디 사이? 3 사이. 그 다음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와 0 사이. 이게 돼요? 근데 얘를 표현해 보시면 이제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죠, 등호가. 그럼 이렇게 등호가 이런 식으로 느낌 나오고 그 다음에 등호 들어가고요, 확실히. 여기 등호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0 사이. 그럼 이렇게 등호 안 들어가죠? 여기 둘 다 등호 안 들어가. 그치 얘들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살짝 다시 그려줄까? 너무 중구난방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마이 0은 등호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1 0이죠 이거 0 미안. 그 다음에 이제 1은 등호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은 등호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답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놓치지 마. 뭐라고? 마이너스 1과 2 사이는 무조건 뭐야? 다 돼. 뭐라고? 다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 빨간색으로 여기 파란색으로 할게. 여기서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잖아 얘들아. 그치? 여기 범위는 다 된다니까? 등호 들어가나 안 들어가면 뭔 상관이야.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조건 다 되는 거잖아. 여기는. 이해돼요? 그럼 우리 뭐만 신경 쓰면 돼? 아 결국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는 구멍이 뻥 뚫린 상태로 여기까지 등호가 들어가는 이 답이 이제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한번 생각해 주시고 문제 풀어 주시면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푸실 땐 빨리 푸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해 보시고 수업 이거 잘 복습하세요. 충분히 도움 될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